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체중 감량. 체중이 많은 경우 체중 감량을 통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운동. 꾸준한 운동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식사 관리.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밥을 먹을 때 밥 공기를 바꾸어라. 밥 먹을 때 수분을 섭취에 주의하자. 국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섭취하지 않고 먹을 때 천천히 식사를 해야 합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그리고 꼭꼭 씹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의자에 앉은 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가끔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앉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자 끝에 걸터앉으면 척추 디스크 생깁니다. 의자 끝까지 깊숙이 앉아주셔야 하고요. 의자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그 다음 발의 위치를 잘 잡아야 하는데요. 이 발가락 관절이 무릎 아래로 놓이게 하시고 발뒤꿈치를 경쾌하게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만약에 발을 앞쪽에 두고 이렇게 뒤꿈치 운동을 하시면은요, 가자미근이 아니라 장단지 근육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하면은 젖산이 많이 생기고 다음날 다리가 뻐근하고 오히려 근육통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가자미근을 제대로 자극하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예요. 운동이라 앉아주시고요. 여기서 그냥 발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약 한 30도 정도 높이로 까치발하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한 세트를 이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뭐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이 필요한가요? 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당도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과 담배는 간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당뇨와 간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와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간 기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와 간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뇨병과 간 기능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변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포도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혈류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당뇨병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과일은 대체로 GI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GI 지수란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GI 지수가 낮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과일로는 딸기, 블루베리, 체리, 자몽, 오렌지, 사과, 배, 복숭아, 멜론, 수박 등이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일의 섭취량입니다. 과일에는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섭취하는 과일의 양은 1~2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각종 요리나 주스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과일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당뇨 간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요령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영양소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탕, 포화지방 및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많은 간식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영양소는 혈당 수치를 높이고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간식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너무 배가 고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 혈당 수치에 주의하십시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먹는 간식의 양이나 종류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의사나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 환자가 고구마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고구마는 섬유질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치에 덜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는 적당량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다른 식품들과 함께 고구마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함께 브로콜리, 양배추, 카리플라워, 케일, 브뤼셀 스프라우트 같은 비전분 채소들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칼륨, 엽산,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먹을 때는 당도 조절을 위해 설탕 섭취를 제한하고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튀긴 감자 대신 오븐에 구운 고구마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당량으로 제한하고 다른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 섭취를 제한하고 조리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피의 효능. 허준의 동의보감에 계피는 몹시 열이 많이 나고 달고 매우며 독이 조금 있어 그 성질을 표현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고 1. 혈관 건강. 계피의 알데히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한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높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며 고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2. 여성 질환 개선.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여성 질환에 좋다. 3. 항산화. 시나몬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허브 중에서는 단연 첫 번째라 합니다. 4. 향균과 건강한 피부. 계피에는 천연항균 성분, 천연항생제 성분. 5. 당뇨병 개선. 계피에는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계피를 먹으면 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당뇨병을 막아줍니다. 6. 감기 예방. 7. 비만 예방. 계피는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늦춰주어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올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당화 혈색소 낮추기 위한 생활 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식이 조절이 필수겠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역시 필수적이며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저녁을 7시 이전에 먹는 것입니다. 야식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둘째,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저녁 11시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기상하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명상을 추천합니다. 넷째, 식후에 10분간만이라도 움직이고 산책을 하세요. 식후 혈당에도 좋고 좋은 습관이 당뇨병을 잡는 지름길입니다. 체액이란 무엇인가요? 체액이란 혈액, 림프액, 뇌척, 수액 같은 인체 내 모든 조직 간에 이동 가능한 액체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피나 물 같은 거죠. 이러한 체액은 세포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운반하거나 영양물질을 공급하며 체온 조절 및 삼투압 유지 등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체액 부족 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체액이 부족하면 갈증 현상이 나타나거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피로감,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체내 수 분량이 감소하면서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액 보충 방법은 뭐가 있나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음식 섭취 시 염분,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저염식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이지 소금물 삼투압 작용으로 체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고 해조류의 맑은 국물을 예로 콩나물국, 미역국, 조개 국물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면 국물, 짬뽕 국물은 안 됩니다. 또한 하루 2일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식후에 아침, 점심, 저녁 후에 10분씩만 매일 운동하세요. 천천히 산책하셔도 되고 점점 강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 먹고 눕지 말고 무조건 움직이세요. 식사 후 혈당을 낮추기 위한 운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식사 후 30분 이내에 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자신이 즐기고 체력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마이너스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높이십시오. 마이너스 운동 전, 중, 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마이너스 필요한 경우 운동 전후에 간식을 드십시오. 마이너스 운동 전, 중, 후에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마이너스 우려 사항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 환자라면 식단 조절이 필수다. 특히 당질 함량이 높은 곡류나 설탕 및 꿀 등 단순당 함유 식품은 피해야 한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당질 식품 위주로 먹어야 한다. 그래야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고 빵 역시 통밀빵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또 간식으로는 감자칩이나 쿠키 대신 말린 과일이나 고구마 말랭이를 추천한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먹도록 하자. 당뇨의 예방. 당뇨병은 예방도 가능합니다. 당뇨병 발병 요인 중에서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인자, 즉 실로 더 중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후천적인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비만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식을 삼가고 적당한 운동을 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가족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등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생기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치료해야 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막아야 합니다. 정기 진단을 받도록 합시다. 당뇨병은 혈당이 매우 높이 올라가거나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심장병, 뇌졸중, 지방간 질환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비만 신체 활동 부족 당뇨병의 가족력 나이 인종 민족,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과 같은 특정 의학적 상태, 스테로이드와 같은 특정 약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필요한 경우 약물 복용,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의사와 협력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건강 문제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즈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지만 혈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생소한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왜 식후 혈당을 내릴까요? 치즈는 우유 속 단백질인 카세인을 응고시켜 만든 식품이에요. 이 과정에서 유당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당질 함량이 낮아져서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은 간식이랍니다. 또한 치즈 안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사 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어떤 치즈를 먹어야 할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치즈 중에서도 고칼슘이면서 저지방인 치즈들을 골라서 먹는다면 더욱 좋겠죠. 특히나 슬라이스 치즈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치즈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에 1, 2장 정도면 충분하답니다.